안녕하세요. 조이브클럽의 조이입니다.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살다가, 인생 결국 너무 허무해. 마음까지 허전할 때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피터슨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네. 이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학생들이 내 인생을 바꾼 교수님이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로서 굉장히 명 강의를 또 펼치셨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분 강의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쿼라라는 사이트에서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이고 모여진 것을 네, 이렇게 책으로 내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생의 12가지 법칙을 정리해 놨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네. 나머지 법칙들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거창하고 제목은 막 되게 난해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도 역시 실전뿐만이 아니라 이론도 역시 대단한 분이시구나. 굉장히 또 다방면에 지식을 많이 겸비하신 분이시구나. 삶의 지혜도 있으시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바닷가자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사람들도 뭐 A와 B가 싸웠을 때 진 사람은 주눅이 들어서 움츠리고 다니잖아요. 네, 바닷가재도 마찬가지로 두 마리가 싸웠을 때 싸움에서 이긴 바닷가재와 져서 그 행동을 취하는 바닷가재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먼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그 자세 자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래 젊은이들 나도 어깨를 당당히 펴야 되겠고 특히나 젊은이들은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예전에 액세서리 그 판매점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대 여자분들은 귀걸이를 긴 거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젊은 날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생각할 때 귀걸이를 긴 거 하게 되면 목을 쭉 빼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 자체가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지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근데 나이 들어서는 너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늙어 보니까 네, 자제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법칙 4.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악의 직원이면서 동시에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해야 돼. 막 시키는 최악의 사장 그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여러 가지가 쌓이고 있어. 그거 인정하고, 어, 내가 오늘 뭐 약속했던 방 청소면 방 청소, 설거지면 설거지, 이걸 했다. 그러면은, 잘했어. 약속대로 커피를 사줄게. 아메리카노 콜 하거나 아니면 뭘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노예처럼 너무 부려먹지 말고, 네, 네. 그래서 조금씩 더 나아져라.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거,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네. 아들아, 딸들아, 각자 자기 방을 정리해라. 근데 더 깊은 내용은 거기 솔제니친 예화가 있거든요. 같이 수용소 군도도 읽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칙 10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요거는 이제 주로 부부 사이에서 더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거기 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내 침대 밑에 용이 있어요 했을 때 엄마가 무슨 용이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나중에 그 용이 점점 커져가지고 집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용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거봐요 엄마 용이 있잖아요 했는데 사실 이 용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는 감추고 싶은 것들 그런 작은 문제들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아주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정말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되나 갈등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결국 하찮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법칙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네, 여기 교수님의 딸이 저는 이런 병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다관절성 소아 특발염
특발성 관절염. 병도 되게 길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이가 류마티즘을 굉장히 심하게 알아가지고 제대로 걷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아이가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행복, 행복, 행복해. 이렇게 말하던 꼬마 아이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그런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다. 있다. 그리고 내 딸에게도 그런 게 있는데 내 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한계까지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살면서 힘든 날이 있고 또 기쁜 날이 있는데 길에서 우연히 고양이와 마주쳤는데 그 고양이가 뭐 애교를 떨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마주치게 되면 아주 그 짧은 순간이라도 기쁨을 만끽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상대주의적 이론들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독교라서 앞에 그 바닷가재 딱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신경 구조를 보면은 인간과 바닷가재 그 조직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정말 아주 심플하게 만든 게 바닷가재 그 신경 조직이어서 관찰하고 그 실험하시는 분들은 그 바닷가재를 통해서 많이 실험을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든 사람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렇다면 이 상대주의가 이렇게 많이 좌지우지하는 이 사회에서 절대적인 건 어딘가 있을 거야. 근데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뭔가 다르고, 여기에 맞는 게 저쪽에 맞지 않을 수 있어. 그랬지만 그들은 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고, 아, 인생 허무에 해서 극단적으로 여기 이 교수님의 친구분 사례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인생 살다 보면 인간이 제일 나빠 해서 그 사이코패스 많은 범죄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뭐 부부 사이에서 더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전에 제가 올렸던 우리 참 많이도 닮았다. 이 부분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이북 클럽의 조이였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